잠깐 저 좀 봐요. 아까 그 민준이가 좋은 질문을 해줬던 그 문제, 금융 수능 특강 좀 재밌어요. 다 훑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세제곱근 12였죠 아까 그 문제가. 세제곱근 12가 있고 B가 8 이하의 자연수고 A 더하기 10분의 B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A, B를 구하라 이런 유형이 있었었는데, 그 로그 문제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택하는 그런 문제들을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내신 대비하던, 개념 정리를 하던. 거기에서 많이 약화가 됐어. 그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옛날에 뭐 지표와 가수라 해서 정수 부분을 나타내는 함수를 막 그리고 했던 킬러 문항이 옛날에 있었어요. 가우스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 가우스 함수를 그려야 되고 그랬던 문제가 있었었는데, 뭐 가우스 함수를 굳이 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안 나오고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수능 특강에는 계속 가우스에 대한 표현을 표현하곤 했었어요. 즉 가우스라는 것은 우리 교과 과정에 없는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알아야 된다는 뜻이기는 해요. 수능에 단독으로 출제하기는 힘들지만 섞어서 나올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그 문제를 쳐다보면 약간 사인을 주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문제를 낼 건데 교과 개념에서 구석구석을 좀 알아야 되지 않니? 이런 거 당황하지 말고 계산을 좀 열심히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사인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 수능 특강이 수원도 그렇고 수투도 그렇고 미적분도 그렇고 확통기하가 다 그래요. 다 그래서 구석구석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내 생각이고, 그 구석구석을 준비하는 거는 제일 좋은 건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숙제도 안 해오는데 무슨 기본서를 따로 볼까? 그럴 리가 없지. 예를 들어 기본 정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 할지 이거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그 구석구석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계속 접해야 되는 것이고, 계산이 짜증나는 것도 좀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내 생각이고요. 두 번째, 과제량을 겨울방학에 비해서 줄여서 주고 있어요. 겨울방학 때 나랑 수업해본 사람은 알 텐데 과제량이 엄청 많았을 텐데 그거보다 줄여서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그럼 공통 과목을 준비하는데 이 정도도 잘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뭐 주간지가 있고 공통 실무가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적절히 내가 안 배워서 주고 있거든. 요번엔 나 수능 특강 안 줬잖아요. 안 준 이유는 적분이 많기 때문에. 적분 비스 코어 걔를 방학 때 했던 걸 마무리 져야 되기 때문에 적분이라는 걸 풀려면 또 이게 한참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제량을 줄인 거예요. 물론 어떻게 숙제를 다 합니까? 이것저것 할 게 많을 텐데 지금 3월 모의고사 준비하느라 겨울방학 때 이렇게 탐구 과목을 그렇게 열심히 못했을 수도 있고 다른 과목이 부족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과목 하느라고 수학을 못했을 수도 있죠. 자기까지가 네 핑계고, 수학을 이렇게 숙제를 안 한다는 얘기는 다른 과목도 공부 안 한다는 얘기예요. 혹시 내 말이 잘못됐어요?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반의 타이틀은 공통 약술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통 실무를 보는 것을 약술형 논술을 대놓고 보실 분들은 서술형으로 써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서술형에 써온 것을 제가 그때그때 확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약술형 논술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손. 이런 분들은 나한테 보여줘야 돼요. 준영이 거는 그 실전 모의고사 본 거 있잖니. 수능 특강 말고. 수능 특강 쓰는 것도 진짜 좋은 거야. 그거는 잘한 건데 실전 모의고사 본 거를 서술해 보는 게 좋아. 왜냐면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약술형 논술이. 예를 들어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본 문제 중에서 21번, 14번, 그 다음에 13번 또는 15번 2급 되는 것들을 서술하도록 얘기를 해요. 문제에서. 수능 특강 레벨 3 같은 문제들을 변형해서 낸다거나 모의 논술까지는 변형해서 내는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색다른 문제로 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연습이 충분히 돼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또 학교에서도 성남고처럼 단답형으로만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서술하는 게 되게 어색할 거라고. 보통은 수리논술이랑 약술형 논술을 같이 준비하는 애들의 경우는 서술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만 잘 풀면 되는 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약술형 논술만 준비하는 분들은 그게 되게 약할 수 있어요. 그걸 니들이 써와야 내가 확인을 해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저거만 참아요. 고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그때 나가는 자료들은 그때그때 다 해결을 하자. 이거를 원칙으로 좀 삼아주셨으면 좋겠고. 3월 모의고사가 중요해. 중요한 이유는 그걸로 가늠을 할 수가 있어. 너의 겨울방학의 공부 양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많은 도망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미적분 선택자는 그래 확통하자, 과탐 선택자는 사탐하자, 엄매하던 애들은 화작하자,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또 뭐 수리논술을 하다가 어려워 안 해 이런 사람도 있고, 약수론 논술을 하다가 안 해 내신으로 갈게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계속 그래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우리 뜻을 생각해봐요.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재볼게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너희들처럼 하면 대학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은요, 교수님들이 하나하나 챙기고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개요만 설명을 드리고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도서관 가서 찾아봐서 공부를 해, 이렇게 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대충 공부를 했다가 대학교 가서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홍익대를 들어갔는데 미친 듯이 공부해서 서울대 대학원을 들어간다거나, 뭐 지방대를 들어갔는데 청주대 같은 데 들어갔는데 편입을 통해서 한양대를 들어갔는데, 내 제자들 얘기예요. 그런 애들도 있죠. 대학을 가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는 애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이 학습 태도가 그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 대학교 때도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점점 도망갈 길이 없어진다. 도망간 곳에 낙원이 없거든요. 점점. 그래서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정리. 과제가 있으면 그거를 다 하려고 노력하세요. 두 번째, 도망다니지 마세요. 세 번째, 약속 시간이 있으면 지키세요. 늦게 오지 마시고 지키시고. 저는 오늘 못 올 뻔했어요. 아이가 아파서 아이 챙기다가 이거 갈 수 있는 건가?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약속을 했잖아. 약속을 해서 아마 처음 봤을걸요? 내가 좀 늦게 오는 거? 9시 내가 40분인가 50분쯤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이러질 않거든요. 보통 한두 시간 전에 오거든요, 학원에. 그게 그래서 그랬어요. 그 약속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다 이해되셨죠? 질문 있어요? 자, 오늘 해야 될 거를 피시고 나머지 집어넣으세요. 파이널 2회라고 돼 있을 거예요. 채점합시다. 하면서 할 말 있으면 얘기를 좀 할게요. 맨 앞으로 넘기시고. 1번 4, 2번 4, 3번 4, 4번 2. 5번 같은 거 틀리면 안 돼. 5번 4, 6번 5, 7번 5, 8번 1, 9번 1, 10번. 이 10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 세워서 하는 게 편해요. fx가 x 인수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뭐 식 세워서 하나 들고 있어서 뭐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놓고 푸는 게 훨씬 나았을 거야. 10번 답은 4고요. 11번 일단 별. 일단 답은 3. 12번 2. 13번 닮음이라고 써놓으세요. 닮음. 각을 끼고 있는 삼각형을 쳐다보면 닮음 도형을 좀 연구하시는 게 좋겠죠. 13번 답은 3이고 14번 차수부터 확인하셨어야 되고 최고차 항의 개수를 대충 쓴 다음에 출발하셨어야 됩니다. 14번 답은 1. 15번 5. 16번 12. 17번 9. 18번 28. 19번 15. 20번 첫 번째 있는 거를 보고 f의 x 더하기 1이라는 이 분자에 있는 식이 x-1을 두 개 갖고 있겠구나, 이게 생각이 났어야 해요. 하나 있는 거는 알았을 텐데 두 개를 다 들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야 되는데 안 됐었을 수 있어. f2는 0만 찾아놨으니 이거 되겠어? 답은 4. 21번 이상하지 않던? 나 좀 봐. 밑이 2인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밑이 4인 지수함수가 있으면 만약에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 만나잖아. 반드시 하나 더 만난다,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밑이 2인 지수함수가 있는데 4짜리인 지수함수가 와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요런 얘기다. 요렇게 공통접선을 갖는다, 그 말이야. 이게 공통접선을 갖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접점 x좌표를 t로 놓고 나면 함수값이 같다, 미분계수가 같다 해서 끌어낼 수도 있어. 선 넘었잖아. 그럼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도형을 관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연상이 안 됐었으면 잘 안 됐을 수 있어요. 답은 15. 22번 써놔. 대칭, 미분, 계수 또 나왔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일부러 또 넣었어요. 복수 안 했으면 또 못 풀었지. 128. 23번 1. 24번 그 루트 k가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 n-5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 n-5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풀었어야 해요. 답은 4. 25번 걔도 별. 허수판독이죠, 문제. 3. 26번 조심이라고 써놓으세요. 왜 조심이냐면 sin x가 분모에 있잖아. 그 sin x가 0이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정의를 했으니까. 그 sin x가 0이 아니면 cos x는 1이 아닐 텐데. 거기서 말렸던 사람이 있어 보였어. 26번 답은 5고요. 27번 뭐 하면 돼. 5. 28번 얘도 좀 중요하죠. 별 하나 해놓으시고 2. 29번 또 쓰세요. 닮음이라고 쓰세요. 닮음. 112. 30번 6입니다. 30문제 중에서 몇 문제 맞았는지 써주시면 되겠어요. 제일 잘 본 사람은 다 맞았었어요. 야쿠자의 도시잖아. 고백 귤라고 그래서 이제 고기 같은 거 맛있게 먹기도 하는데 가다 보면은 가끔 여기 이렇게 그림 조금 나오시고 여기 그림 조금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이제 애기들이랑 가면 아유 안녕 하고 반가워 이제 이렇게 일본말로 하겠지. 근데 그게 가끔 더 무섭기도 해. 이렇게 막 이러신 분들이 막 이러시는데 무섭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 자 7번부터 7번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보통 저런 패턴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하거든. 아래끝 위끝이 숫자면은 상수값을 갖는다, 실수값을 갖는다 그래서 K를 놓고 푸는 그런 습관이 있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거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X 대신에 미분도 하기 전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랑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니?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순간 숫자가 나올 거니까 이게 구해지잖아. 이게 구해지니까 걔를 먼저 좀 했으면 어땠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랬어.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뭐 1인가? 이렇게 나와. 그렇게 해놓고 여기를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뭐 미분을 한다던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이 훨씬 나았겠지. 이해했지? 그렇게 하라 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등차 수열이니까 A2랑 A4의 평균이 A3이에요. 얘는 A3을 준 것과 마찬가지야. A3을 두 개 더한 것이 4란 얘기니까 A의 3은 2예요. 이 말을 주고 있거든. 그래서 A5를 표현하려면 A3에서 2D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A3에서 2D를 더했어. 절대값을 걸었지? 빼기 A3에서 3D를 더한 거니까 얘는 2에다가 3D를 더해서 너는 2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굳이 지금 이걸 왜 쓰고 있냐면 절대값을 풀 때 양일 때 음일 때 나눠서 풀 거 아니냐. 근데 이게 혹시 문제가 모든 A8을 구하라 이게 아니지. A8을 구하라지. 수능 한정 하나에서 답이 만약에 나왔잖아. 나머지 하나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속도를 줄이라고 그렇게. 물론 얘가 양일 때 음일 때 다 나눠갖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다 확인할 필요 없다고. 해서 답이 나오면 체크하고 다른 걸 풀다가 나중에 검토할 때 들어가서 검토하라 이런 얘기라고. 속도를 좀 줄였으면 해서 그랬고. 9번은 증가하는 함수가 있대. F1이 0이래.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생긴댄다. 그러면 원함수가 증가함수면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 위에만? yx 위에만 있는 거야. yx 위에만 있는데 이게 1,0을 지나고 있대요. 근데 원함수랑 역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원함수가 어떻게 생긴지를 대충 알아야 될 것 같아. 그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yx 위에만 있으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쯤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2니까 뭐 이쯤 있겠지. 근데 원함수가 1,0을 지난대요. 뭐 요쯤 또 지나고 있대요. 종합해보면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이게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길래 이 그림을 일단 그렸어야 되고, 그다음 원함수나 역함수의 넓이 그랬으니까 역함수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얘가 y는 f 역함수였을 거야. 그럼 원함수랑 역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인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y는 x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y는 x랑 원함수, 역함수가 뭔지 모르니까 원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2배를 하면 되겠구나. 그게 유기로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됐지? 됐어. 그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거 뭐냐 이거 좀 찍어놔라. 2까지 y는 x에서 원함수 fx를 뺀 것. 너의 적분의 결과가 함수값이 큰 거 작은 걸 빼면 넓이가 나오는 거니까 그게 6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 이제 2배를 해야지. 미안. 2배를 해야 6이 나와.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x 빼기 fx. 야, dx는 또 어디다 팔아먹었니? dx가 있어서 dx가 3이었다는 얘기지. 그럼 되겠네. 얘는 숫자로 나올 거고 묻는 게 얘였으니까 계산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아이, 피곤하지. 10번 보자. 등 뒤가 매력적이지 않니? 이거 하다가 이제 부릉부릉 할 것 같지 않니? 오토바이를 타다가 막 이렇게 따라와! 막 이럴 것 같지 않냐? 와, 이거 딱 마음에 들더라고. 빨간색. 정렬의 빨간색. 여름에 입을 수는 없고 지금이나 좀 입어보려고 해보자. 얘가 분자가 0이에요. 분모가 0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3이겠지. 분자가 0인데 분모가 숫자야 봐. 0일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반갑다. F형은 0이야. 아래 거를 봐서 값을 구하라고 했고 그 10번 밑에 보기 보니까 보기가 잘 있잖아. 논술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값이 없겠어? 있겠지 지금. 값이 있다는 얘기니까 분모가 0으로 가요. 분자도 0으로 가네. 그러면 F-2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일단 요거부터 보자고. 그럼 쟤는 이런 얘기겠지. 너는 0분의 0꼴이니까 0분의 0꼴의 극한을 구할 때 세 가지로 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미, 두 번째 기, 세 번째 식 이랬었어. 미는 뭐냐면 로피탈, 봉인 이랬고 기 따라해봐. 기울기 분석. 다시 기울기 분석. 기울기 분석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거나 양쪽이 둘 다 변수로 움직일 때는 평균값 정의를 쓰거나 그게 기울기 분석이야. 세 번째는 식변형, 니들이 잘하는 거. 인수분해를 하거나 유리화를 하거나 통분을 하거나 x분의 sin x가 나오는 걸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2의 정의를 이용한다거나 뒤에 있는 두 개는 미적분 얘기야. 세 가지야. 다시 따라해봐. 미기식. 속삭이지 마. 내가 네 애인이 아니잖아. 다시 미기식. 그때 이 기가 되게 중요해. 뭐라고? 미분계수의 정의랑 평균값 정리. 다시 기울기 분석이라고 그랬거든. 기울기 분석은 뭐랑 뭐가 중요하다고? 미분계수의 정의랑 평균값 정리. 미분계수의 정의는 고정점이 있으면 미분계수 정의를 쓰면 되는 거야. 평균값 정리는 고정점이 없이 둘 다 움직이지 않니? 그럴 때 평균값 정리를 쓰는 거야. 쓸 수 있는 거야. 쓰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쓸 수 있는 거야. 됐지? 얘가 뭐 이런 식이지.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 x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다음 fx 빼기 f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정점이 지금 보이잖아. 기울기의 극한이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일 거라서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한번 구해볼래? 그 말인 거지. 그 fx를 찾으면 돼. fx를 찾으면 되니까 f형은 0인 거라 fx를 이것저것 생각해봤더니 잘 안 됐을 수 있어. x라고 쓰고 최고청에서 1이라 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어봐. 더 해보자. x 4제곱 세제곱 bx제곱 cx 이렇게 되는 거지. 미분도 하지 뭐. 미분하면 4x 세제곱 3ax 제곱 2b의 x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러면 분자에 있는 저거 분석하라고 하자고? 이것도 필요하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디를 주목해? 다항식분의 다항식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주목하지. 속도 비교할 거잖아. 여기 x세제곱의 개수가 1이고 x세제곱의 개수가 2래. 그럼 여기는 다 무시할 거 아니야. 이렇게 쫙 무시할 거잖아. 그 최고차항의 개수를 주목하는 거고 0분의 0꼴에서는 최저차항의 개수를 주목해야겠지. 또 까먹었지? x를 0으로 보냈어. 싹을 잘라놔야지. x의 100제곱 3x x의 77제곱 5x 답은 5분의 3일 거거든. 꼴보기 싫은 인수가 x니까 x로 날리잖아. x로 날리면 여기는 숫자가 될 거고 여기는 문자가 될 거니까 00으로 죽을 거잖아. 0분의 0꼴은 최저차항의 개수를 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수렴하나? 갑자기 당황하지. 또 당황한다. 또 수렴의 발산해? 이걸 심각할 일이냐고. 분모가 0으로 가잖아. 분자는 1로 가잖아. 발산하겠지. 형님 누님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사랑하고. 그래. 내가 지나가면서 다 봤어. 내숭 떨지 마. 두 번째 이제 할게. 이제 여기는 여기다가 x를 곱하래.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갔어. 그 분모는 fx니까 써.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f'x x 곱하는 거니까 x 곱해. 4x 4제곱 3ax 세제곱 2bx 제곱 더하기 cx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극한값이 3이 된다. 이렇게 된단다. 그러면 c는 뭐? 0이겠지. 만약에 c가 살아있잖아. 0이 아니면 답은 1이었을 텐데. 그 다음에 이건 삭제. b는? 이겠지. b가 살아있잖아. 답은 2였을 텐데. 최저차항의 개수를 보는 거니까 b도 0이야. 아이고 그러네. 그래서 3이 되는 거네. 이걸 알 수 있지. 그 b하고 c가 0인 거니까 이제 잘 할 수 있어. fx도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x세제곱으로 묶으면 x 더하기 a가 되는 거니까 fx 구했으니 다른 거 하는 건 큰 문제 안 될 거야. 막 하다 보면 될 거라고. 됐지? 이렇게 하면 되겠고
11번. 요즘에 그 작년까지는 22번에 계속 지수로그 함수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참 편해라고 확 들어가지 말고 천천히 시작을 해볼 텐데, 먼저 이거는 해석하고 가자. S1이랑 S2가 넓이의 비가 1대 4래요. 근데 두 삼각형은 이변을 끼고 있어요. 이렇게. 제 넓이의 비는 아마 이쪽으로 귀결이 될 거야. 얘 높이가 있고 얘 높이가 있으니까 이 높이의 비가 1대 4예요? 그런 말일 거야. 밑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높이의 비는 1대 4로구나. 거기까지 알았어. 그 다음에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평행, 동의각, 억각, 닮음 이런 거 생각 안 할 리 없고,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을 점이라 쳐. 이쪽이 억각이니까 여기가 점이야. 여기서 뭔가 닮은 비가 생겨.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랑 졸리지?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이랑 두 삼각형은 닮았네. 글쎄 보여? 각 세 개가 똑같으니까. 근데 얘랑 길이의 비가 1대 4라며 1대 4니까 왜 이것도 모르겠어? 너랑 길이의 비가 1대 4일 거 아니냐. 얘의 길이의 비는 1대 4였던 거야. 그러네. 1대 4네. 근데 이제 숨어있는 정보를 찾아보자고. 여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x절편 안 찾았지. x절편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잖아. 얘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제로야. 또 여기가 점근선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요 함수의 점근선이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잖아. x는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밖에 정의가 안 되는 거니까 여기는 x는 마이너스 2야. 그래? 다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몇 대 몇이라고? 길이의 비가? 1대 4라고. 그러면 요거의 길이랑 똑같은데 여기가 진짜 1이네? 진짜 1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진짜 얼마야? 진짜 4겠지. 진짜 4니까 마이너스 2에서 4를 더해. 4를 더하면 여기는 2가 될 텐데. 맞지? 여기는 2가 되고 여기 2 집어넣어. 여기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거든. 이 점을 찾았으니까 여기 있는 K를 구하는 것을 대입하고 계산하면 K가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넘어간다. 근데 보통 A라는 점을 찾을 때 우리가 원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요 함수랑 요 함수의 교점이에요.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 생각하는 건 이렇겠지? 혹시 로그 2의 x-k가 있고 그 다음에 제 마이너스 로그 2의 x 더하기 2라는 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x좌표를 k에 관한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는 않나? 이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이야. 해석해서 얘 이리로 간다는 이 문제 출제 의도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처음에 봤을 때는 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근데 이쪽으로 이제 보낸다? 보내게 되고 이거 보내. 그럼 로그 2에다 x 더하기 로그 2에 x 더하기 2야. 여기가 k였다는 거지. 그래서 가는 거지 뭐. 초월 방정식이라 좀 기분이 안 좋아. x에 x 더하기 2가 나오고 여기가 k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x에 x 더하기 2가 2의 k제곱이에요. 구하려면 구하지. 어떻게 구하냐면 x제곱 더하기 2x가 있고 마이너스 2의 k제곱은 0 되는 거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x좌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 되긴 되겠지.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 복잡해 보이잖아. 복잡해 보이니까 그게 아닌 건데 출제 의도를 잘 살펴보면 닮음 도형을 이용하라는 얘기였겠구나. 그런 식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라고. 지금 내가 설명을 한다고 말이 많았는데 시작할 때는 여기부터 관찰했었어야 되고 x를 뽑아내기가 조금 쉽지 않겠는데 그 이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해봐야지 갔다가 어떤 문제에서는 얘를 직접 구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말으라고. 됐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12번. fx가 x는 3에서 불연속 함수야. 위에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아래다 3 집어넣으면 1이니까 불연속이야. 얘는 x는 3에서 불연속이고 연속함수야. 곱해서 연속이란 얘기는 얘가 불연속인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돼야지.
그래서 불연속이 x는 3에서 불연속이니까 3 빼기 a가 0이어야 돼. 그 a는 3이네. 됐어. a는 3이니까 넌 된 거야.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이 이쪽인 거지. g를 연구하래. gx는 뭐냐면 곱함수야.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곱함수를 쓴다. 뭐라고? 곱함수를 쓴다. 그게 시작이야. 그래서 곱함수를 써. 아이씨,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다. 내 거 보고 해야지. 첫 번째 gx를 쓸 거야. gx가 fx에다가 절대값 x 빼기 3이었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 쓰자고. 이렇게 가서 x가 3보다 작았을 때는 fx에다가 절대값 x 마이너스 3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잠깐 곱해봐.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일단 그대로 쓸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4, 여기다가 절대값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예정인가 봐. 아래 거를 봤지? 어쨌든 극한값이 있다는 거야. 여기 0이 아닌 정수 이런 거 있네. 0이 아닌 정수 조건이 나왔으면 이게 골라내는 조건일 거야. 0은 아니야. 정수야. 이걸로 골라낼 거야. 분수 나오면 탈락, 0 나오면 탈락 뭐 이런 걸 하겠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여기서 조건은 g의 2b 빼기 g의 b, 네가 0이라는 거네. 따라서 g의 2b가 g의 b랑 같은 조건을 일단 생각해야 하고, 이거를 생각해낸 다음에 k값을 구해야겠지. 이걸 생각하려다 보니까 g라는 함수가 저렇게 돼 있는데 2b가 3보다 큰지 3보다 작은지, b가 3보다 큰지 3보다 작은지 나눠야 될 것 같지 않니? 그래, 어디다 집어넣는지 정하잖아. 2b라는 게 3보다 작았으면 여기다 2b를 집어넣을 거고, 2b라는 게 3보다 컸으면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크기 비교를 해야겠지. 뭐 b 또한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그 시작을 이렇게 하시죠. 첫 번째, 2b가 3보다 작은 경우, 2b가 3보다 작아. 이렇게, 이런 경우. 2b가 3보다 작으면 b도 3보다 작은 게 분명하잖아. 그래. 그러면 g의 2b랑 g의 b랑 같다고 했으니까 g의 2b는 여기다 넣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b 더하기 2가 되고, 2b가 3보다 작은 건데 여기다 2b를 넣을 건데 3보다 작대요. 3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갈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3 빼기 2b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오른쪽 gb인데 2b가 3보다 작으면 b도 3보다 작잖아.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b 더하기 2가 되고, b가 3보다 작은 거니까 또 마이너스를 달아서 3 마이너스 b가 되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식을 넣어서 계산을 막 해. 계산을 막 하면 b가 0이 나오고 3분의 5가 나와요. 근데 얘가 2분의 3보다 작은 거를 생각할 것도 없이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너 탈락이고, b가 0이 아니라 해서 너 그냥 탈락인 거야. 생각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2b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해봐. 이렇게 2b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b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b가 3보다 작은지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부터 봐야겠네.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 이렇게 하면 좀 그렇다. 이거를 볼 텐데, 얘를 보면 b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b가 3보다 작은 거라서 이 범위를 봐야겠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2b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g의 2b는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 g의 b는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 똑같이 계산을 할 거야. 똑같이 계산을 하면 b가 2가 나오거나 b가 5분의 9가 나와. 너는 아니겠네. 넌 필요 없고, b는 2는 당첨이고. 세 번째는 그 b가 3보다 크거나 같다만 하면 되지 뭐. b가 3보다 크거나 같다. 2b도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너도 아래다 집어넣고, 너도 아래다 집어넣고, 똑같이 이제 계산하면 돼.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b가 0이 나오거나 b가 3분의 7이 나오거든. 그것도 안 되겠네. 이거 집어넣고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야. 됐지? 구간만 잘 나눠서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얘기고. 옷이 좋은 건 좋은데 덥다.
아, 이거 여기다 앞에다 붙여놓을까? 이거 어때 이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알았어. 아니다 내가 봐도. 자, 그 다음 거 보자. 13번. 아유, 저건 또 뭐냐, 저건 또. 일단 노란색 각이 같대요. 노란색 각이 같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지? 노란색 각이 같은데 그 알파하고 점이 보이네. 이렇게 알파하고 점하고 다른 한 각이 있지. 그럼 알파하고 점하고 다른 한 각? 이렇게 있는 거 두 개 보여? 닮음이겠지? 닮은 도형인 거 보여? 또 여기가 베타예요. 여기는 파이 빼기 베타지. 문제 보면은 이렇게 뭐 사인 알파가 어쩌고 코사인 베타가 어쩌고 이렇게 줬어. 그 말은 이 각을 준 것과 다름없지. 여기에 코사인 베타가 4분의 3이라고 했으니 여기를 스타라고 하면 코사인 스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라는 놈은 각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야. 각 정보를 다 알아. 여기에서 사인 스타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뭐야 코사인 알파 같은 것도 구할 수 있고 다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거는 삼각형 DBE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여기 각 정보는 알았어. 이제 요변의 길이랑 요변의 길이만 내가 알면 되겠구나. 그것만 하면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변의 길이가 같다며 K라고 둬. 여기 K라고 둬. 이렇게. 여기 2K가 되겠네. 그러면 요변의 길이의 대응 변이 그러니까 알파랑 점이 있는 거잖아. 그럼 큰 삼각형에서 알파랑 점이 있는 거니까 대응 변이 8이지. 그러면 조그만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의 길이의 비는 K 대 4일 텐데. K 대 4지. 그래서 K 대 4야.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 뭐를 하지? 이거를 구할 수 있나 봐. 얘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것 때 그치 닮음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알파랑 이거 뭐 할까? 아이씨 감마 할까? 이렇게 감마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 감마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조그만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의 길이비가 K 대 4야. 요거 때 요게 그 뭐야 K 대 4?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냐. 그거를 해서 그 A의 길이를 구해보면 2분의 K제곱이라는 것이 나와. 닮은 비로 하면 돼. 그건 네가 할 거야. 저렇게 나와. 그러면 얘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구할 게 요변의 길이와 요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변의 길이를 해볼 만한 게 변, 마주보는 각, 변, 마주보는 각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미안 주황색 변 마주보는 각, 변 마주보는 각 이렇게 있잖아. 사인 법칙을 통해서 주황색을 구할 수 있겠는데 다시 변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이고 변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이고 그럼 알파랑 베타에 대한 사인 값을 다 알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 그 사인 법칙을 돌리면 여기 있는 길이가 4분의 3 K제곱이 나와. 이렇게 됐지? 그래 놓고 이제 맘대로 해. 이거 코사인도 알고 이거 코사인도 알아요. 세 변의 길이가 K에 관한 식이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돌려. 코사인 법칙을 돌리면 K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 K를 구하면 2가 나오나 그래. 다 됐지 뭐. K 값 나왔으면 너랑 변의 길이 알고 그 다음에 얘의 사인 값 알고 그러면 넓이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겠지. 됐어? 오케이. 그 다음 문제를 좀 쓰고 있을 테니까 틀린 거 잠깐 보고 있어. (14번)
일단 되게 감사했던 게 저 문제가 A가 2가 아니고 B가 2가 아니고 A가 B가 아니다. 이게 되게 고마운 조건이었어. 그랬고 가능한 F3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x를 구해야겠지. 다항함수란 말은 있는데 몇 차식이란 말은 없네. 그래. 근데 스몰 f의 부전적분을 라지 f라고 했으니까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fx가 n차 다항식이라고 해봐. 여기가 n차야. 너는 적분한 거지? n 더하기 1차야. 두 개를 곱했어. 최고 차수는 2n 더하기 1차겠네. 어떻게? 인정하겠지? 그래? 근데 거기가 5차 다항식이야. 얘가 5야. 얘가 5니까 n은 2. 그 fx는 2차 다항식이겠구나. 그 fx를 쓰지 뭐. fx는 뭐 최고차항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px의 제곱으로 출발해요. 그 다음에 라지 fx는 적분할 거니까 3분의 1 p의 x세제곱으로 출발해요. 이렇게 써놓고 관찰을 다시 해보자고. 오른쪽에 x 5제곱의 개수가 3분의 1이야. 3분의 1이니까 왼쪽에 있는 두 개를 곱하면 3분의 1 p 제곱이 되는데 걔가 3분의 1이 된다? 그 p 제곱은 1이니까 p는 1이겠지. 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음수는 아닐 거야. p는 1이래. 그럼 이제 됐어. fx는 p가 1이니까 x제곱으로 출발해야 되고, 라지 fx는 p가 1이니까 3분의 1 x제곱으로 출발을 해야 돼.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본 경험상 두 개 곱한 게 오른쪽이라고 했으니 분류해서 해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부터 분류를 해. 얘가 3분의 1에 x 빼기 a를 3개 들고 있는 경우는 왼쪽은 x 빼기 b, x 빼기 2가 되겠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분류하자는 거야. 오른쪽에 3분의 1이 있고 x 빼기 a를 제곱을 들고 있어. 그럼 너 하나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 이렇게 있어. 아이고야. 왼쪽은 그러면 너도 잠깐 꺼져봐. 2도 아니고 뭐 하여튼 다 다르대. 다 다르대. 여기는 x 빼기 a가 있고 x 빼기 2가 있고 이렇게 결정이 되고, 너도 하나만 더 하자. 두 개 더 해야 되겠네.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있어. 여기 x 빼기 2야. x 빼기 2면 이쪽은 x 빼기 a가 하나 있고 x 빼기 b가 있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x 빼기 a가 뭐 이렇게 하나 있는 거겠죠. 뭐. x 빼기 a가 하나 있어. x 빼기 b가 있고 x 빼기 2가 있고 이렇게. 얘는 x 빼기 a의 제곱이 있고. 아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돼 있대.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보자고. a랑 b랑 다르고 a도 2가 아니고 b도 2가 아니고 그렇게 돼 있다고 했거든. 이거 되는 건가? x-a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겨 있는 건데 얘는 지금 극값이 없잖아. 근데 이 2차 함수는 b가 클지 2가 클지 모르지만 b2가 있는 거니까 극값이 얘는 있다는 얘기잖아. 극값이 없는데 극값이 있어? 말이 안 되죠. 너는 탈락. 인정? 그렇게 되고. 이제 오른쪽 평가원이 싫어하는 짓을 잠깐 할게. 이거의 그래프는 a가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모르나 이렇게 가서 여기가 a라 하고 여기가 b라 해. 그러면 뚫고 갔다가 반사가 되는 이런 그래프일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 다음에 a가 이쪽에 있고 b가 여기에 있어.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a에서 반사가 되고 b를 뚫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겨 있다는 거지. 근데 왼쪽은 오른쪽 함수의 도함수 아니냐. 도함수가 되는 거라서 도함수를 찾아야 돼. 미분에서 영대기 하는 값을 찾는 거지. 그러면 대충 여기가 2대 1이라는 건 알아. 여기를 따져보면 3분의 2b 더하기 a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쪽에서도 똑같아. 여기가 2대 1이 되는 거라서 비율이 3분의 2b 더하기 a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아. 근데 얘가 미분해서 제로가 되는 지점이 하나가 a고 하나가 2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미분해서 제로가 되는 지점 하나 있고 제로가 되는 지점 하나 있을 거니까 하나가 a고 하나가 2라는 말은 네가 2였다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미분해서 제로 되는 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을 텐데 하나가 a고 하나가 2라는 말은 너가 2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랑 어디 갔니? 나 지웠니? 거기에 AB에 대한 관계식이 있었잖아. 걔랑 연립하면 AB를 뽑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맞지? AB를 뽑아내놓고 F3을 구하고, 아래 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제 비율을 쳐보면 여기가 2로 바뀌는 거 아니냐. 여기도 2로 바뀌는 거라. 한번 그림을 그렸으니까 변함은 없겠지. 비율을 치면 2대 1일 거니까 여기는 뭐 3분의 4 더하기 a가 돼요. 근데 하나는 a고 하나는 얘라는 얘기인데 a는 됐고 b가 너라는 얘기니까 너가 b 이런 식이 생길 거란 말이지. 얘랑 앞서 있었던 a, b에 대한 관계식을 풀면 또 a, b 값이 나올 거라는 거네. 그렇게 하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겠냐? a, b, c가 아니야. 이 2가 있어. 순서가 이렇게 안 돼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있는데 아이 그 값이 두 개 있는데 그 값이 없다는 얘기잖아. 하나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안 되겠지. 넌 할 필요가 없다. 이해했어? 여기서 AB 구하고 여기서 AB 구한 다음에 F3 값을 두 개를 구하면 잘 나올 거야. 비율을 쳤기 때문에 최근 수능에서 원하는 방향은 아닌 거란 생각이 들어. 요즘에 잘 안 통해. 안 통하는데 그냥 계산이 귀찮으니까 된 걸로 하고 18번. 수열 문제는 혼자 해보라고. 요즘에 이게 잘 내. 18번 즈음에 시그마에 대한 성질을 잘 알고 있느냐, 수열에 대한 성질을 잘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잘 내. 무작정 나열하지 말고 생각 좀 해보자고. 이게 1부터 10까지 늘 거거든. 근데 S1이랑 A1은 똑같지 않니? 첫 번째 항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써야 될걸? K가 2에서부터 10까지 SK 빼기 AK랑 똑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두 번째,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합해서 K번째 항을 빼댄다.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K-1번째 항까지 합이지. 그러니까 너는 K가 2에서부터 10까지 S의 K 빼기 1 이렇게 될 텐데. 맞지? 그 다음에 인덱스를 쳐다봐. 2 집어넣으면 여기가 1이고 3 집어넣으면 여기가 2고 10 집어넣으면 여기가 9니까 너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9까지 SK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군. 이렇게 천천히 정리하면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해. 이제 K가 1에서부터 9까지 4K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요거를 계산하는 거야. 시그마 다음에 얘가 나왔는데 수열의 합 계산 가능한 경우지. 부분분수 분해하면 망원화가 되잖아. 큰큰 작작을 할 수 있으니까 하러 가자고. K가 1에서부터 9까지 2K 빼기 1 2K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뒤에서 앞에 거를 빼면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2를 쓰고 2분의 1을 쓰고 이렇게 하면 성공이고. 맞아 계산. 2분의 1에 K가 1에서부터 9까지 여기 있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지. 왼쪽에 있는 거를 FK라고 생각해봐. 여기 분모만 쳐다보면 등차 서열인 걸 주목하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F의 K 더하기 1이지. 공차가 2니까 공차를 한 번 더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 아니냐. 여기가 FK 더하기 1인 거지. 뺄셈형태로 식이 정리되어 있네. 대입부터 하면 간단해지겠다. 걔를 생각해보면 큰큰 작작이잖아. 작은 걸 작은 거에다 넣고 큰 거를 큰 거에다 넣고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2분의 1이 있고 1을 저기다 넣으면 1 빼기 9를 여기다 넣으면 19분의 1 나머지 계산은 네가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됐고 이제 19번. 일단 요 함수를 쳐다보고 최대값, 최소값, 주기 이런 거를 찾을 거야.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찾는 게 그래프 그리려고 찾는 거거든. 최대값은 원래 절대값 a 더하기 b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b일 텐데 a, b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절대값은 붙일 필요가 없고 최대값은 a 더하기 b예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두 개의 중간값은 b라는 걸 알 수 있지. 잘 살펴보면 b잖아. 이렇게 돼 있다는 거거든. 근데 얘가 주기가 원함수의 주기가 이제 합성되어 있는 거잖아. 원함수의 주기가 2파인데 걔를 이제 3으로 나눠야 돼서 3분의 2파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어. 이 말의 뜻은 얘는 원래 2파이가 있는데
3등분을 해서 이렇게 줄였다는 얘기지. 요만큼에 그리고 요만큼에 그리고 요만큼에 그리겠다는 얘기잖아. 이해했지? 그러면 얘를 만들어. 어차피 얘가 한 주기밖에 안 쓴다고 했으니까 2파이까지가 여기 있으면 여기 하나 하고 여기 둘 하고 이렇게 나눠 놓으라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6파이가 돼서 한 주기를 다 쓰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에서 하나의 함수를 그려내야 돼. 그러니까 절반 정도 나눠서 그릴까? 4개 다 나누면 서로 피곤하잖아. 이렇게 사인을 그려. 이 사인을 그릴 때 가운데 있는 이 값을 마치 x축처럼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x축처럼 생각해서 적당히 평행이동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갔다가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갔을 거 아니냐. 근데 y는 2랑 y는 8이랑 각각 3개씩 만든다 그랬으니까 얘가 쓰고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고 있기는 해요. 각각 3개니까 뭐 각인데 이렇게 만나서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나서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위에 게 8이고 아래 게 2라는 걸 알 수 있어. 연립방식 풀면 AB가 나오겠지. 그렇게 다시 삼각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주기를 찾는 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이고 가운데 있는 거 찾았으면 여기를 무슨 축처럼 생각한다? X축처럼 생각한다. 조심해야 될 거는 자연 조건이 빠져 있잖아. 양수란 조건이 빠져 있으면 최대값은 절대값 A 더하기 B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B고 주기 또한 마찬가지야. X의 개수가 뭐 이렇게 K라고 돼 있어 봐. 그럼 이 함수의 주기는 2파이를 뭐로 나눠? 절대값 K로 나누는 거야. 조심해. 이제 22번에 상학함수 들어올 때 됐어. 재작년에 수열, 작년에 지수로그 함수, 금년엔 그러면 상학함수일 수도 있잖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이것도 천천히 보자. 분모가 0으로 가요. 분자가 0으로 가죠. 분자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f의 2가 0이라는 말과 마찬가지지. 일단 오케이. f의 2가 0이야.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f의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f의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x 빼기 1을 일단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 아니겠어? 맞지? 그래서 이 말을 잠깐 각색해봐. f의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뒤에 있는 함수를 뭐 gx로 놓고 풀어야 될지 말지는 좀 이따 결정하자고. 저렇게 돼 있는 상태가 돼. 그런데 x를 1로 보낼 때 1 오른쪽으로 한번 보내고 1 왼쪽으로 한번 보낼 거야. 그 분모가 1 오른쪽에 보내면 x 빼기 1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1 왼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가 달린 x 빼기 1이 살아있는데 얘를 지웠다 한들 1 우극하는 여기는 플러스 1이고 x 빼기 1을 지웠다 하면 1 좌극하니까 마이너스 x 빼기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두 개가 전부 다 같게 되려면 x를 1로 보냈을 때 얘가 0으로 죽어야 되지 않니? 다시 분자가 x 빼기 1을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있는 상태야. x가 1 우극한으로 보냈네. 그러면 x 빼기 1을 털었지. 털고 네모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야. x를 1 왼쪽으로 보냈어. 털고 여기는 마이너스인 거야. 그리고 분자에는 네모가 남아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x를 1로 보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하나는 이 네모에다 1 집어넣고 가만히 있는 거랑 네모에다 1 집어넣고 마이너스가 붙은 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 네모에다 1 집어넣는 게 얼마여야 돼? 0이어야지. 그래. 네모에다 1 집어넣는 게 0이라는 말은 이 다항식이 x 빼기 1을 또 갖고 있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너는 x-1의 제곱이 있고 세모 형태로 되겠군.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 첫 번째 조건에서. 근데 최고차이 계수가 뭔지를 모르니까 일단 여기를 ax 더하기 b 정도로 잡아채놓고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뭐 가겠지. 극한값이 있는데 그 분자가 0으로 간다는 말은 f의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말이야. 이렇게 그 f의 마이너스 1이 0이면 여기 다시 봐. f의 x 더하기 1이잖아. 여기서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려면 x 대신에 뭐 집어넣을 거니? 옳지. 마이너스 2 집어넣을 거 아니냐.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그 f의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f의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네가 0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 마이너스 2를 넣어. 어렵네. 9에다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나올 텐데 그게 0이라는 거네. 이렇게. 요거만 0 되면 되잖아. b가 2a였다는 거야. b가 2a니까 여기 지워. 여기 지우고 여기 2a라는 얘기네. 그 a를 뽑아내. a를 뽑아내서 x-1의 제곱이 되고 x 더하기 이렇게 찾아낸 것이지. fx 더하기 1을. 됐지? 그래 놓고 이걸 그대로 끌고 가도 되고 fx로 그냥 바꾸자. x 대신에 x 빼기 1 집어넣으면 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잖아. a에다가 x 대신에 x 빼기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x 빼기 2의 제곱이 되고 x 대신에 x 빼기 1 집어넣었어. x 더하기 1 되는 거니까 아 이제 여기까지 지금 얻었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용해서 풀면 되겠지. 됐지? 그렇게 해결하면 돼. 이제 21번. 아까 그 그래프의 상황은 설명을 드렸어. 밑이 2인 지수함수가 있고 밑이 4인 지수함수가 있는데 교점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절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얘가 파고 들어가면 항상 2점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보통 이렇게 두 곡선의 교점이 하나 있는 경우는 따라해봐. 공통접선을 갖는다. 다시 공통접선을 갖는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야. 그러니까 공통접선을 갖는다니까 여기에 이 점에서의 흰색에 대한 접선이랑 노란색에 대한 접선이 일치한다는 얘기거든. 그 접선의 방식을 구해서 일치할 조건이니까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해서 풀게 되거든. 보통은 그렇다고. 근데 미분을 못하잖아 지금. 공식적으로는. 미분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고. 됐지? 두 번째, 요 함수를 쳐다보면 이쪽에 있는 함수를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어요. 얘가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 풀 때 필요는 없는데 x축과 평행인 선을 이렇게 걷잖아. 이거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m. 그렇지. 전부 다 길이가 m으로 결정이 된다는 소리지. 이 문제 풀 때 필요할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제 세 번째. 여기 길이를 줬지. 루트 10이라고. 길이를 줬는데 이 점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인 직선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다. 그 여기 루트 10이라는 얘기는 1대 3대 루트 10의 비율을 만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니까 메이드네. 여기의 길이가 1이고 여기의 길이가 3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출 패턴이랑 똑같아. A점의 좌표를 네가 구하기만 하면 여기는 B점의 좌표는 이 A점의 좌표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를 잡아낼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맞지? 그럼 이제 A점의 좌표를 못 구하면 안 되겠네? 오케이. 그 A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야? 이 식과 이 식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러 가야 되는 거지. 그 아까 했던 것처럼 따라해봐. 연립. 오케이. 최근 22번 패턴이 다 그래. 4에 x-k제곱 더하기 2라는 함수가 있고 2에 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가 있어요. 더 봐야 돼. 근데 저거 좀 짜증나. 나빴어. 짜증나. 일단 해보자. 4의 마이너스 k제곱에 4의 x제곱 이쪽으로 보내. 마이너스 2의 k제곱에 2의 x제곱. 야이씨 보내. 플러스 4는 0. 요 방정식의 해를 찾을 거야.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야 되는데 왜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이 x제곱이 있어. t를 치환해서 할 거 아니냐? 그 t는 양수겠지.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4의 마이너스 k제곱에 t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의 k제곱에 t가 되고 플러스 4는 0이야. 일단 뭘 할 거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t를 뽑아내고 x를 뽑아내고 이런 방식으로 갈 텐데 결정적으로 x가 몇 개 있대냐? 두 개의 교점이 하나지.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는 교점의 x좌표가 하나지. 교점의 x좌표가 하나라는 말은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하나라는 얘기지. 그럼 t가 하나여야지. 일단 여기까지야. t가 하나인데 곰곰이 살펴보면 이게 t가 양수거든. 집중해. t가 양수니까 여기 있는 t가 한 개라는 말은 만약 t1, t2 하자. t1이 하나 있고 t2가 이게 하나 있어. 하나가 음근이 나오고 하나가 양근이 나와도 양근 하나밖에 없는 거지. 끄떡끄떡. 만약에 하나가 둘 다 양근이 이렇게 나왔잖아. 둘 다 양근이 나왔으면 중근이어야 하는 거지 항상. 둘 다 이렇게 음근이 나왔잖아. 이렇게 음근이 나오면 해가 아예 없는 거지.
양수해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인 t 값이 양근만 갖는지 양음을 다 갖는지 은근만 가질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판단해야 되겠네. 그거 판단할 때 근의 공식 가지 말고 아예 행복해 그러지 말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생각해봐. T1이랑 T2랑 더해. 양수지? 마이너스 너분의 너니까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잖아. 그 다음에 T1이랑 T2를 곱해봐.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지.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인 T값은 둘 다 뭐란 얘기야? 양근이란 얘기지. 양근이란 얘기니까 얘가 뭘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돼. D가 응이겠네 그러면. 이해했지? D가 응인 거야. 그래서 D가 응인 거를 해. 여기서 판별식 D가 응인 거를 한다? 그러면 대충 K가 나올 거야. K가 1이 나와. K가 1이 나오고 K? T. 미안. T. 잠깐만. T가 1 나오던가? 중근과 증거를 하면 K가 1 나오는 거구나. 미안. 중근일 조건을 하면 K가 1이 나와. 그거 계산하기 싫다고. K가 1이 나오고 K가 1인 것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 집어넣고 계산하면 T가 4가 나오고 집어넣고 계산하면 어느 제곱식일 거 아니냐? T가 4가 나오고 T가 4일 때 X를 계산하면 2가 나와. 따라왔지? 그래. 얘가 2니까 여기 있는 좌표가 2, K가 1이었잖아. 여기 1로 바꿔. 1로 바꾸고 1로 바꾸고 1로 바꿔. 그러면 2니까 2 넣어봐. 2 넣어보면 6이냐? 2,6 이렇게 된다고. 요점의 좌표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내린 거니까 3,3이 나온다고. 이제 K값 구했고 집어넣고 계산하면 N값 나올 거고. 그렇게 하면 돼. 메모하고. 그 다음에 22번. 잠깐 쉬어야겠는데. 5분만 쉬자. 금방 또 올게. 13번 90대 음. 푸는 법이 K까지는 갔는데 이거 팔 때 이 K가 이거랑 이거를 코사인 공식으로 구해서 이거의 비율로 같다 해서 K를 구했는데 그래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래서 답이 맞긴 하네. 상관없어. 그것도. 코사인 문제 더 해도 되고. 오케이. 문이 닫힙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반 학생 한 명,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부원장님 가지고. 신채원 네, 학생 맞아요, 채원이. 토요일 날 자주 빠지나 봐. 가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고 있는데 따라가는.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문제 잡고 있을 테니까 또 봐요. 최강 교육의 최강이 대표님의 최 씨랑 강 씨랑 딴 거라며? 너도 몰랐지? 나도 안지 별로 안 됐어. 그랬대, 최강 교육. 그럼 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최이 교육? 아, 이상한데. 최이. 최 교육. 나는 개인적으로 와이프랑 같이 일 좀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좀 없네. 일을 되게 잘하거든. 처녀 때 현대자동차 다니면서 일을 했었었는데 나 때문에 관뒀지. 가위바위보 느낌이었어. 결혼을 하는데 우리 맞벌이 하지 말자. 그럼 내가 조금 더 많이 버니까? 아니지, 내가 아주 많이 버니까 자기가 일을 그만두자. 아니 그 맞벌이 해야 되잖아.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후회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걸, 맞벌이 할걸 후회하고 있는데 개빡세. 힘들어. 내 애기가 이제 생기니까 내가 계속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와이프가 감사하게도 일을 쉬어준다고 하네. 일하는 게 더 쉬워, 애 키우는 거보다. 그렇지. 얘를 만족시키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니들 욕을 했겠냐? 어? 했지. 아무튼 얘를 만족시키는 영상을 꼭 보란 얘기는 아니야. 니들 욕은 아니다.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 요것도 좀 중요하네. 서로 다른 HT 최대값이 14. 근데 이 HT가 T는 마이너스 16, T는 0에서만 극한값이 업된다. 아휴, 어떻게 하기 싫게 생겼다. 일단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 체크. 대충 4차함수가 있어. x 4제곱 빼기 3x 제곱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있다고 뻥을 치자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나갔어. 그러면 상수함수 k라고 할까? k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있을 거 아니냐? 그 x좌표들의 합이 얼마야? 여기를 보고 있으면 어떡해. 여기를 봐야지. K를 저쪽으로 보내서 4차 방정식을 풀 거 아니냐. 4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의 합, 서로 다른을 뺄게. 4개의 실근의 합은 항상 얼마로 고정? 3으로 고정이잖아. 아유 훌륭해. 그 다음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가면 서로 다른, 또 서로 다른 이래. 4개의 실근의 합은 얼마? 3으로 고정. 이렇게 되잖아. 아 잘했어. 그 다음에 이번에 3차 함수 이렇게 지나갔네. 내가 낚시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함수가 있어. y는 mx 더하기 n이야. 교점이 보시다시피 두 개가 보여요. 하나는 중근이고 하나는 실근이고. 여기가 3이면 얘는 얼마야? 중근이니까 3 2개 있는 거잖아. 3 2개 있는 거랑 너랑 합해서 세근의 합이 3이 나와야 되는 거지. 3 2개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어야지. 그런데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은 얼마야? 빵. 표현이 다른 거야. 이해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라는 거는 조금 조심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됐어 이제. 두 번째. 훌륭해. 아유 훌륭해. 기특해. 그 다음에 얘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대칭 미분 계수. 그랬지. 되게 유사하게 생겼지. 얘는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정역의 차를 보면 여기 2h고 다시 2를 곱할 거예요. 이게 0 된다는 말은 오른쪽에 있는 얘가 0이 되는 상황을 연구해 보세요. 그렇다는 얘기고, h가 0 오른쪽에 가던 h가 0 왼쪽에 가던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평균으로 주어지지 않니?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한번 또 하기는 좀 그래.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평균인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평균값이 0이 되는 군 이 얘기잖아. 그런데 함수가 얘래네. 그 4차 함수를 이렇게 평범한 함수를 만들어 놓고 y는 t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y는 fx. 다시 대칭 미분계수가 제로인 지점을 찾을 거야. 그러면 fx 빼기 t라는 함수를 쳐다보면 그 차함수 입장에서는 y는 t가 마치 x축처럼 생겼겠지. fx 빼기 t라는 함수를 그리면 y는 t가 x축일 거 아니냐. 차함수 입장에서는 x축이니까 여기를 너는 x축으로 보고 있으면 돼. 그 다음 절대값을 걸어놨으니까 얘가 야씨 대충 맞는 걸로 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면 대칭 미분계수가 제로인 지점, 즉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평균이 제로인 지점은 여기 그렇겠지. 왜냐하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었다고 뻥을 쳐봐. 우미분계수 3,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3 더하자마자 빵이잖아. 대칭 미분계수 2로 나눠도 빵이니까 대칭 미분계수가 빵인 지점은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 두 군데가 일단 보이네. 그 다음에 애초에 원함수가 미분계수가 제로인 이런 지점들, 이런 지점을 꺾어서 들어 올리더라도 얘가 변함이 없잖아. x좌표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서 대칭 미분계수가 제로인 지점은 5개가 있는 거네. 이렇게. 그래. 근데 걔의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HT라 했고 그 HT의 최대값이 뭐라 했고 이 두 군데에서 극한값이 없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 여기까지는 인트로 됐어? 이제 다시 이렇게 왔어. y는 t인 걸 저기 했으니까 여기 t일 때를 보자. 다시 보자. t일 때를 보면 이제 대칭 미분계수가 제로인 지점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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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내려가서 여기에 부딪혔어. 이렇게 여기에 부딪히게 되면 여기, 여기, 여기 꺾어서 들어올린 건데 여기다 표시할게. 그냥 여기,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위에 있는 상황에서의 모든 실근의 합은 너랑 너 요거의 실근을 합하라는 거잖아. 맞지? 상수함수가 이제 이쪽으로 지나갔다고 쳐봐. 이 두 개의 실근의 합은 x 4제곱의 개수랑 x 세제곱의 개수만 알면 모든 근의 합을 알 수 있잖아. 그 모든 근의 합으로 이 두 개의 실근의 합은 정해지겠지. 근데 이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 지나가더라도 실근의 합은 이 세 개는 지금 합하는 거 아니냐. 이 세 개의 x좌표는 합한 데다가 개를 할 거야. 근데 여기가 통과하는 순간 접해버리지. 아까도 3차 함수에다가 예를 들어놨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랑 그냥 실근의 합이 달라지는 거 기억나지? 달라질 거야 여기가. 이해해?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서도 달라질 것이고 여기서도 달라질 걸? 극값인 지점에서 접하는 경우에 달라질 거라고. 따라해봐. 접하는 경우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달라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네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극값이 주목돼야 될 지점이라는 거야. 근데 극한값이 두 군데서 없대. 극값이 몇 개일까? 2개겠지. 극값이 2개. 극값이라는 건 함수값이기 때문에 둥글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둥글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하나 2개밖에 없을 거라고. 그럼 걔를 연상해 보면 좀 더 자세히 할 필요가 있는데 자세히 하면 서로 피곤하니까 이렇게 극값이 4차 함수가 2개밖에 안 나와? 이런 상황을 의미하겠구나. 여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t가 0이랑 16이니까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16일 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모든 실근의 합을 찾으려네. 지울게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 반사니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 이렇게 두자. 첫 번째 t가 0보다 클 때를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이랬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나오고. 보이지? 그러면 얘랑의 평균이 베타 아니야? 그러니까 너랑 합하면 2베타지. 여기는 2베타. 더하기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넣어야 되는데 너랑 나랑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너랑 너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이 세 개를 합하는 얘기는 베타만 세 개 합하는 거지. 3베타. 5베타가 나오고 0이어도 그럴 것 같아. t가 이제 0이 되더라도 이 두 개랑 요 세 개니까 세 개 그대로 보일 거니까 똑같을 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t가 0보다는 작고 일단 마이너스 16보다는 크다를 하자고. 이렇게 색깔을 바꿀까?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바꾸면 얘랑 t가 여기 있는 거니까 여기를 x축처럼 생각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 상태가 돼. 여기도 됐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의 평균이 베타, 요거랑 요거의 평균이 베타. 그러니까 너랑 나랑 합하면 2베타, 너랑 나랑 합하면 2베타. 따라서 4베타. 그 다음에 너 유지가 될 거니까 3베타. 그렇지? 3베타가 됐어. 여긴 7베타야. 이번에는 세 번째. t가 마이너스 16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기를 보자고. 저 붙여놔도 되고 뭐 띄워놔도 되고, 이렇게 띄워놔도 여기랑 요거밖에 없지. t가 마이너스 16보다 작게 되는 경우 여기를 x축처럼 생각할 거니까 붙더라도 여기가 x축이니까 이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니냐. 절대값 함수를 그리더라도.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하는 거니까 3베타가 나와. 그 t의 범위에 따라서 모든 실근의 합을 계산을 한 거야. ht가 이거라는 거지. ht의 최대값이 14란 얘기인데 이게 14거나 또는 이게 14거나 또는 이게 14란 얘기야. 베타가 양수라면 네가 되겠고 음수라면 네가 될 텐데 음수일 리가 지금 없어요. 최대값이 14라 그랬으니까. 베타가 음일 리가 지금 없는 거잖아. 베타는 양수란 얘기고 베타가 양수란 얘기는 여기가 14란 얘기네. 그래서 베타가 2라는 걸 얻을 수 있어. 쫓아왔어. 베타가 여기 2니까 여기가 2야. 식을 세워야지. 너는 2에다가 뭐 대충 k 정도로 갖다 나가고 치고 요만큼의 길이를 이제 k라고 둔 거야. 2 빼기 k 이렇게 써서 fx의 식을 세워.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너 x 빼기 2 더하기 k 너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x 빼기 2 마이너스 k 너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6 이렇게 쓰면 되겠네. 상수함수가 마이너스 16이니까 여기서 반사 됐으니까.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f2가 0이잖아. 그럼 f2가 0인 걸 이용하면 k값이 안 나올 리 없고 k값을 구할 수 있고 k값을 구하면 식을 정리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야. 메모하시고. k값 정하면 k가 2인가 나올 거야. 2 나와서 계산하면 된다. 야, 시간 없다. 씨. 문제 좀 적고 있을게.
아이고야. (24번부터) 24번은 루트 K 아니냐? 맞지? 루트 K. 첫 번째, 아까 말로 했던 것처럼 n-5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 이거 나눠서 해야 될 거야. n-5가 0보다 뭐 크거나 작거나 같다부터 할까? 작은 거부터 하자. 그래, 작은 거부터 해. n-5가 0보다 작았어. 대충 뭐 -3? 이 정도로 봐봐. 루트 K가 -3이 될 수 있어? 안 되지. 그러니까 루트 K는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했었어야 돼. n이 5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K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K가 n제곱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K가 될 수 있는 게 1, 2, 3 이렇게 나열을 해서 n제곱까지 있는 거니까 딱 n제곱계 있어요. 세보면 n제곱계 있는 거라서 이럴 때 an을 구하면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다 됐지 뭐. 두 번째, n-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잖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래. 그럼 됐지 뭐. K는 n-5의 제곱이 되고 여기 n제곱이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너에서 너를 뺀 다음에 더하기 1개를 할 거잖아. 그 더하기 1개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나와. 10n 뭐 빼기 23인가? 뭐 그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시그마를 구할 때 1에서부터 4까지는 뭐 저거 쓰고 나머지는 얘를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저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도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그거는 알아서 하면 될 일이야.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5번 여기 별. 그 쟤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지워. 질문이요. 인테그랄 상수 x ft의 dt x에 관한 식 a는 상수라 할게. gx가 있다. 여기를 보자고. fx가 여기 t축이라 하고 이렇게 돼 있대. y는 ft가 a가 여기 있대. gx라는 함수의 증가 감소를 좀 보고 싶은데 함수값이 양인지 음인지를 보고 싶은데 처음에 x가 여기 있대. 즉 첫 번째는 x가 a보다 큰 경우냐? x가 a보다 컸을 때 a부터 x까지 이 함수를 적분한 결과는 양이야 음이야? 양이지. 이유는 여기에 있는 함수값이 양수고 dt는 델타 t랑 똑같은 건데 그거 dt라고 할게. dt 델타 t는 x에서 a를 뺀 걸 n으로 나눈 게 델타 t거든. 근데 n은 일단 논외로 하고 x에서 a를 빼면 양수잖아. 여기가 양수가 돼서 양수랑 곱한 것을 이쪽으로 적분했으니까 양수가 되는 게 당연했겠네. 이럴 때는 적분의 결과가 양수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이번엔 왼쪽에 x가 있었을 때를 보자. 이렇게 x가 a보다 작아. a보다 작으면 함수값이 쓰자. ft가 있고 dt가 있어. 함수값은 음수지. 여기 쳐다보면 그 델타 t는 x에서 a를 빼야 되는 거잖아. 너에서 너를 뺄 거잖아.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잖아. 음수지. 여기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음수 곱하면 양수잖아.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a에서부터 x까지 적분을 하라 그랬어. a에서부터 x까지 적분하게 되면 이게 음수고 함수값도 음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 또한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조심해야 돼. 여기를 봐. 너는 가운데 있는 함수가 뭔지 모르니까 gx라고 하고 이 gx라는 것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요거 하나 할 거고 fx가 0보다 작았을 때를 할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0이라는 상수함수를 쓰고 0보다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가는 거니까 EFX를 쓸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수함수 제로 이렇게 쭉 0을 쓰세요 이 말이고 0보다 작았을 때는 2fx니까 좀 늘리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고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 게 gx야. 됐어? 아, 대충 2배 했어. 대충 2배 했어. 그렇게. 그러면 m이 흰색 2m 빼기 1이 파란색 함수값이 전보다 0보다 작거나 같음 여기까지 됐잖아. m이 여기 있고 2m-1이 여기 뗀다? 적분했다고 쳐봐.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지? 적분을 이렇게 했지? 그러면 적분 결과는 0보다 작거나 같겠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얘는 뭐래냐? 0보다 작대지? 다시 m이 여기 있고 이쪽에 있어.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야 지금 뭔가. 근데 거꾸로 m이 여기 있고 2m-1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m이 여기 있는데 2m- 여기 있을 거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 델타 x가 양이냐 음이냐? 음이지. 델타 x는 음인데 함수값도 음이잖아. 두 개를 곱하면 양이겠지. 정확히 말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m이 여기 있고 2m-1이 왼쪽에 있는 경우는 어디를 적분을 해도 0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값을 적분하는데 dx, 델타 x가 델타 t? 델타 dx가 0보다 작은 거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으려면 이래야 돼. 일단 됐어? 이래야 돼. 그래서 너를 이제 풀러 가. m은 1보다 큰 거야.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m이 2인 것부터 따지면 되지. 기출 변형이야. 그러면 m이 2일 때부터 해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m이 2일 때는 얘가 뭐야 2, 여기 gx니까 2에서부터 3까지야. 2가 뭐 이쯤 있을 거잖아. 2에서 3까지 하면 0보다 작은 거니까 델타 x는 양수, 함수값은 음수, 2개 곱하면 음수 되겠네. 2 되고 3일 때는 3에서부터 5까지니까 되겠네 또. 그 다음에 4일 때, 아 이거 좀 문제네. 4야? 4에서부터 7까지. 4부터 7까지는 빵이잖아 얘가. 4부터 7까지 빵이니까 뭐 안 되겠네. 5일 때. 5일 때는 5에서부터 9까지? 안 되겠네 빵이니까. 안 돼. 안녕. 그 다음에 6일 때는 6에서부터 10일까지. 아 이게 꼈으니까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6 되고 7 해. 7하면 되겠지. 8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 이러면 나올 거라고. 쭉 나오면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6번 2분의 파이 더하기 x겠지? 또 내가 잘못 썼겠지? 말로 설명한 것부터 복귀하자. 쟤를 풀어내기 전에 저식을 정의했다는 말은 숨어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야. sin x는 0이 아니에요. 분모 0 되면 정의 못하잖아. 0이 아니에요. 이게 0이 아니니까 이 말은 코사인 x가 1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냥 풀잖아. 뚜루룩 풀면 이렇게 나오거든. 2 코사인 x 더하기 1 코사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방정식의 해가 꾸려져. 얘를 정리하면 그 정리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걸 하는데 코사인 x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찾아야 될 건 여기서만 찾아야 돼.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그런 실근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오케이. 그래야 되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2개를 이 주어진 범위에서 생각해보자. 요 함수를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상수함수를 그릴 텐데 이 함수가 혹시 y축 대칭 아니냐? 이 범위도 y축 대칭 아니냐? 그러면 요 실근의 개수를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6개인 걸 찾으면 되겠지. 그 6개인 걸 찾을 거야? 그래 한참 그려야겠는데 씨, 그려. 하나 둘 거의 다 된 것 같아. 셋 이쯤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쓱 지나갔을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
맞지?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찾는 것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찾아도 돼. 그냥 그래프에 놓고 하셔도 좋고. 왜 찐빵이 나왔지? 아무튼 코사인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라서 이렇게 해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이런 걸 그려. 이런 걸 그려놓고 동경을 찍는다? 이렇게 찍었어. 딱 봐도 여기는 60도잖아. 여기도 60도일 거 아니냐. 이렇게 동경을 써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동경은 3분의 2파이.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까는 거니까 3분의 2파이. 그 다음 한 바퀴 돌아와. 한 바퀴 돌아오면 2파이를 더할 거잖아. 2파이를 더한다는 얘기는 분자에다가 6 더하는 거지. 3분의 6파이 더하는 거잖아. 3분의 8파이, 3분의 14파이, 3분의 20파이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아래로 와. 아래로 오면 여기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서대로 3분의 4파이가 일단 찍혀냈겠네. 한 바퀴 돌았지? 한 바퀴 돌았으면 2파이를 더할 거야. 2파이를 더하면 분자에다 6파이를 더하겠네. 3분의 10파이가 되고 3분의 16파이가 되고 3분의 어렵다 22파이가 되고 이렇게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최초에 만나는 게 이건 거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메이드가 된 거야 지금. 6개를 만나라며. 메이드가 됐는데 이건 들어가면 돼 안 돼? 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는 6개가 있는데 저기 범위가 이렇게 지금 있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게 3분의 k파이라며. 3분의 k파이가 대충 이렇게 있으면 땡큐 아니냐. 다 들어갈 거잖아 6개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3분의 k파이가 무엇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 3분의 16파이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까지는 품어야 되겠지. 얘는 품어야 되고 맨 위에 있는 얘는 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20파이보다는 작은 이렇게 결정이 될 거라고. K범위 나오겠지? 거기서 골라내면 되는 거야. 물론 그래프상에서 찍어내도 되는데 단위 원도 좀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해서 일부러 그린 거야. 됐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이제 28번. 이 18번은 스몰 f는 제고 라지 f는 적분하면 되지 뭐. 12분의 1 x 세제곱 2분의 k의 x 제곱 더하기 c 뭐 이렇게 생겨있는 게 라지 f야. 근데 이 식을 쳐다보면 뭐 미분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 보여. fx가 fx인데 뭐를 할 거야? 미분하는 건 큰 이슈 그 거리가 아니고 fa를 집어넣는 건 이슈가 된다. 왼쪽에 fa, x 대신 fa를 집어넣으면 빵이고 오른쪽에 fa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봐 얘가. 이해했지? 아래 끝 위 끝이 똑같으면 제로일 거 아니냐. x 대신에 스몰 fa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었잖아. 걔가 0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 방정식의 해가 5개 나온대요. 겉함수는 3차 함수, 속함수는 2차 함수야. 2차 함수는 선대칭 함수지. 겉함수가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가 실근이 만약에 겉함수야 f, 라지 fx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한 개 있는 경우 될까를 생각해봐. 속함수의 함수값이 그 한 개의 실근을 만족하는 a를 뽑아내야 되잖아. 근데 실근이 만약에 한 개 있다는 말은 이렇게 해서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얘긴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일로 와. 이렇게 생겼다고 해. 여기 알파라고 해. fa가 알파를 만족하는 a를 뽑아야 돼. 2차 함수가 있는데 많아야 2개 아니야? a 값이 많아야 2개지. 그러니까 이럴 리 없고. 그 다음에 겉함수가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져. 속함수 함수값인 fa가 하나는 알파, fa가 하나는 베타. 이 2개를 만족하는 a를 뽑아내야 되잖아. 많아야 몇 개야? 많아야 4개야. 둘 많아야 4개라고. 많아야 4개인데 이거 몇 개 있대니? 5개 있대지? 그러니까 넌 나도 아닌 거야. 이렇게. 그 겉에 있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가 돼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 라지 f가 0되게 하는 값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이제 뽑아내야 될 게 이걸 만족해야 돼. 속함수가 fa인데 fa가 알파인 a를 구해야 되고
FA가 베타인 A를 구해야 되고 FA가 감마인 A를 구해야 돼.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키워놓은 상태야. 알파보다 베타가 크고 베타보다 감마가 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야. 걔를 한 게 5개인 상황을 연구해 보라는 거네. 그래서 이제 지우고 속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큰 게 감마니까 둘둘 하나 조합일 거 아니냐. 여기 감마고 여기가 베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이렇게 해야 5개가 된다. 근데 순서대로 카운팅을 했네. 여기가 A1, 여기가 A2, A3, A4. 여기 해석하는 게 어려웠을 수 있어. A에 5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집중. 5개를 다 합하면 10이란다. 근데 대칭성에 의해서 너랑 너랑 합하면 A3의 2배지. 너랑 나랑 합하면 A3의 2배지. 거기다가 A3 하나만 더 넣으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5A3이 10인 거였어. 그래서 A3을 구해. A3이 2니까 여기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야. 됐어? 여기가 이제 2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잘 해보면 돼. 여기까지만 찾아내면 그 다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 다음에 이제 해봐. 해설 참고해서. 미분계수가 제로인 거니까 x는 2에서 주어진 그 fx를 미분해서 2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 하면 k가 아마 나올 거야. 내 말 따라오겠어? 대칭축이 2니까 요거 미분해서 0 되게 하는 x값이 2란 얘기잖아. 미분한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k가 나올 거 아니냐. k가 나오면 여기 집어넣고 막 뚜닥뚜닥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은 조금만 고려해보면 할 수 있게 돼. 29번은 닮음이고 일단 해설지를 줄게.